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 아들이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이 친구와 다투기 시작했다.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였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참지 못하는 방식, 익숙했다.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이야기에서 나는 초보 아빠로서 서툴렀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가족이라는 무대 위에서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잘 쓰고 싶었던 아빠. 그 아빠가 한 번 더 돌아보기로 결심한 건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몸이 굳어가던 이야기.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아이한테 배운 이야기. 나는 늘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좀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면 바로 잘랐다. 돌려 말하는 걸 못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명절에 형제들이 모여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남매가 갯돈을 모아 부모님을 여행도 모시고 좋은 식당에서 밥도 대접하고. 그런데 장남이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동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다. 여행 일정도 내가 짜고 식당 예약도 내가 하고 비용 정산도 내가 했다. 그러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면 한 박자 쉬는 법이 없었다. 그냥 바로 쏘아붙였다.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밥상 위에 찬 기류가 흘렀다.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자리가 불편해져도 신경 안 썼다. 아니, 못 썼다는 게 맞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동생들 표정이 안 좋았다고. 나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솔직한 게 뭐가 나쁘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앞에서 조금씩 말을 아끼기 시작하는 걸 그땐 몰랐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내 솔직함이 누군가에게는 칼날이었다는 걸. 나만 몰랐다. 지금 묻는다. 그게 솔직함이었을까? 아니면 상대를 들여다볼 줄 모르던 것이었을까? 대학 때 이야기다. 같은 과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주말이면 농구도 하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나란히 앉아 밤을 새우기도 했다. 졸업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하며 지냈다. 어느 날 학교 앞 카페에서 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말했다. 자기는 나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한다고. 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다. 별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었다. 솔직한 거니까. 그때 친구의 표정이 어땠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마 내가 신경을 안 썼을 거다. 그런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떠올랐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밤에 문득 그 장면이 스쳤다. 카페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쑥스럽게 웃던 그 친구의 얼굴. 그게 용기를 낸 얼굴이었다는 걸 20년이 지나서야 알겠더라. 거절당한 기분이 어땠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다. 지금 그 친구는 내 진짜 친구다.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고맙게도 그 친구는 아직 내 곁에 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뱉은 그 말은 돌이킬 수가 없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남는 상처가 된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다. 어느 주말이었다. 놀이터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좋았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이랑 놀다가 다투기 시작했다. 작은아들이 슬라이드를 먼저 타겠다고 했나 보다. 큰아들의 얼굴이 확 변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직설적으로 쏘아붙였다. 안 돼, 내가 먼저야. 왜 맨날 네가 먼저 하는데? 그 표정,
그 말투, 참지 못하는 그 방식. 나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그 모습이 나였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짓는 바로 그 표정.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바로 내뱉는 그 말투. 그게 고스란히 아이한테 옮겨져 있었다. 가르친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매일 보니까. 밥상에서, 거실에서, 전화통화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내가 인상을 쓸 때마다 아이는 다 보고 있었다. 아이는 하얀 종이 같은 상태로 이 세상에 왔다. 거기에 글씨를 쓴 건 나였다. 그걸 깨달은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아이들은 어느새 다시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나만 거기 굳어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아이가 아닌 나를 봐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아이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상태로 온다. 처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건 부모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아이는 부모가 화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밥 먹을 때 어떤 자세로 앉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흡수한다. 스펀지처럼. 좋은 것만 골라 닮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된다. 좋은 점도 담고 약한 점도 고스란히 담는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가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쩜 네 아버지하고 그렇게 똑같니? 처음엔 그 말이 조금 어색했다. 아버지는 표현이 많지 않은 분이셨다. 저녁이면 말수가 많아지는 분이셨고 성격이 불같아지실 때도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표현 방식은 내가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도 화가 나면 참지 못했다.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 먼저 나갔다. 아이 앞에서도 그랬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성격이 내가 다르게 해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 다시 내 아이에게 옮겨가고 있었다. 대물림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였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고 아버지에서 나에게로 그리고 나에게서 다시 내 아이에게로. 이 흐름을 내가 멈추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무렵에 나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다. 큰아들이 5살 무렵, 둘째가 갓 태어났던 그 시기.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방식에 맞춰주기를 은근히 바랬다. 내 식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뭘 바꾸나?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지나갔던 시기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단단히 갇혀 있으면 밖이 안 보인다. 벽 안에서는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작 나는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아이한테는 바르게 자라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도 몰랐다. 부모가 스스로 변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서 아이에게는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 그게 모순이라는 걸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그때는 변화의 방법도 몰랐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아버지가 돼야 한다. 완벽한 아버지가 돼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몸이 굳었다. 아이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터졌다. 뚜껑을 꽉 닫아놓은 냄비 같았다. 압력이 올라가면 결국 넘치게 돼 있다. 어느 순간 인정했다. 완벽한 아버지는 없다고. 애초에 그런 건 없었다고. 변화의 방법은 몰랐지만 문제를 알아챈 것.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참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구나.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힘이 빠졌다. 좋은 쪽으로. 아마 나만 그런 건 아닐 거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비슷한 순간을 지나온 분이 계실 거다. 아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후회한 밤.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속으로 대퇴한 새벽. 완벽한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한 아침. 그런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저녁. 완벽해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경직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몸을 굳게 만든다.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니까 더 뻣뻣해진다. 아이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결국 어느 순간 터진다. 뚜껑을 꽉 닫아놓은 냄비처럼. 그런데 아이한테는 그게 다 보인다. 아빠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거. 아이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느끼고 있다. 차라리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이 아이한테는 더 솔직한 본보기가 된다. 완벽한 척하는 아빠보다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빠. 틀렸을 때 틀렸다고 인정할 줄 아는 아빠. 그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다. 예전에 동네에서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다. 그 집 아버지는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함께하는 시간도 많았다. 겉으로 보기엔 좋은 아빠였다.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보니 그 아빠는 아이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을 아이에게 그대로 강요했다. 딸이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꺼내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왜 아빠 말을 따라야 하는지 줄줄이 설명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반항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포기한 눈이었다. 그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은 다르다고. 그런데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어느 날 큰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좀 더 완곡하게 네 의견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말을 아이한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한테 하는 말이었다.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한 나의 습관, 그걸 아이한테 고치라고 말하고 있었다. 웃기지 않나? 부모라는 사람이. 자기도 못하는 걸 아이한테 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는 키우는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였다. 그걸 머리로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가슴으로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큰아들 덕분에 나도 연습을 시작했다. 화가 나면 한 박자 쉬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내뱉지 않는 것.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 쉽지 않았다. 수십 년 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래도 시작은 했다. 아이 덕분에. 소중한 아들들아, 아빠는 완벽하지 않았다. 너희도 알고 있겠지. 너희 앞에서 화를 낸 날이 있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너희한테 상처가 됐을 수도 있다. 밥 먹다가 짜증을 내고 놀아달라는 말에 피곤하다고 손을 저은 적도 있다. 자고 나면 후회했다. 아침에 너희 자는 얼굴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른다. 후회한 날이 참 많았다. 그런데 너희를 보면서 아빠가 달라졌다. 너희 모습 속에서 아빠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멈출 수 있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걸 내가 물려주고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바뀌고 싶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완벽한 아빠는 없다. 그건 확실하다. 하지만 솔직한 아빠는 있을 수 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아빠.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아직 멀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조금씩 자란다. 서툴고 느리지만 너희 덕분에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너희가 아빠를 가르쳐줬다. 고맙다. 여러분은 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들 옆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